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여전히 덥죠 오늘도? 아, 더운 정도가 아닌 네. 것 같아요. 거의 막 굽죠 정말. 그 약간 예. 덥다라는 말로도 부족한 예. 그런 날씨. 저도 오랜만에 낮에 한번 나가서 한 몇 뛰셨다고요? 아니. 아니죠? 그럼 네. 죽어요. 진짜 이거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네. 걸어 다녀왔는데 네. 어떤 진짜 그 열판 위에서 걷는 것 같더라고요. 와. 예, 예. 안 걸었죠? 아니, 그래서 차 타고 다녔죠? 아니요, 저는 오늘 세차를 하고 예. 그 물기를 닦아야 예. 되잖아요. 진짜 한 5분 10분 됐어요. 예. 땀이 그렇죠. 예. 와, 진짜 너무 심각한 이 더위가 8월 되면요. 예. 더 심해지나요? 어떻게 꽤 간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살 수가 있죠? 큰일이에요. 아, 특히 저 바깥 일하는 분들. 네. 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예. 근데 오늘도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이따 뉴스 전할 때 예. 전해드리겠지만 예. 이 날씨는 약간 그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그렇습니다. 끔찍한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8962님께서 예. 만약에 비상계엄이 성공이 됐으면 민주당과 의원들 그리고 권 앵커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아, 그때 MBC가 MBC에 왔었나요? 계엄군들. 아니요. MBC는 안 왔잖아요. 만약에 이제 단전단수 하려고 성공했다면 그랬죠? 그 다음 날에는 왔겠죠. 아, 더워서 오싹하라고 올렸답니다. PD가. 오, 갑자기 오싹하진 않고 갑자기. 아, 저는 오싹했어요. 네. 아, 성공했다면은 네. 와, 이 더위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더위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가 아니라 지금 어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겠네요. 끔찍합니다. 예. 네. 5405님께서 국방일보 편집 사건 심각하게 보고 수사해야 이것도 합니다. 심각합니다 정말. 예, 이 어떻게 장관이 얘기한 걸 이 일부 편집을 그 한 사람이 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네. 중요한 얘기들 다 빼먹고. 네. 그래서 이 사람 인식을 딱 읽을 수 있거든요. 아, 내란 이런 거 얘기하기 싫다 이런 건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거 크게 징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뭔가 자기 뭔가 정치하면서 이상한 분이에요. 예. 반드시 징계하고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37님께서 오늘 국무회의 생중계를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역시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입니다. 대통령이 장관들보다 더 날카롭게 질문하는 것을 보고 역시 대통령이 바뀌니까 투명하고 열린 정부가 되었네요. 국무회의 전체 중계한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 정권 모든 정권이 처음이군요. 전체를 중계한 거. 네.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대통령이 그때도 그 기자회견 할 때도 제가 느꼈던 건데 이 실무를 알고 있다는 자신감이 굉장히 엿보이는 부분. 늘.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실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상황은 나랑 이 얘기하는 걸 보면 아시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뭐 이런 자신감이 좀 느껴지고 네. 또 하나는 장관들 뭐 피곤하겠다. 그렇게 하면 피곤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또 대답할 때 어버버거리면 큰일 집에 나죠. 식구들도 있고 다 떠나서 생중계 되니까 망신당하고 아빠 오늘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뭐 직을 걸라 그러고 뭐 이러면 또 그 국민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는 부담일 거예요. 굉장히. 뭐냐면 노동부 장관한테 이런 어떤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면 직을 걸라고 직을 걸겠다니까 직을 걸라 그러고 네, 그러면 맞아요. 그거는 전 국민이 다 그 약속을 하는 걸 봤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국무회의를 잠깐 보고 나서 윤석열 씨의 국무회의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과연 어떤 질의응답이 오갔을까. 뭐 몇 번 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약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모양새를 갖춰야 됐을 것 같으니까. 자,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진 않아요? 워낙 뭐 뻔해서요. 네, 오늘 그 날씨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정부 김제에서 이 폭염 속에서 가스관 측정을 하던 50대 야외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온열 질환으로 또 사망하는 이 산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그 고용노동부 폭염 안전 5대 수칙에 보면요. 35도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기로 권고가 되어 있고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 동안은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하도록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졌는지. 그러니까 이게 오늘 대통령이 지적하는 것 비슷한 일인데 네. 이런 룰이 있고 사람이 위험해지는데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감독하는 기관에서 그게 안 지켜지는 원인을 못 찾아낼까? 네. 왜냐하면 그게 안 지켜지면 사람이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그냥 알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강행을 하고 그분은 왜 또 그 자신이 그렇게 괴로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걸 강행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좀 빨리 어떤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이제 국무회의를 보면 이 산재 문제에 정말 진심인 그렇습니다. 것 같고 이 산재 사고가 하루를 멀다고 매일매일 사망 사고가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대통령도 지적을 했듯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고가 없어질 수는 없죠, 금방. 그렇겠죠. 그러나 네. 중요한 건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부분. 비슷한 일이 반복될 때는 이거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이전에는 비슷한 일이 끊임없이 반복돼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절대 미필적 넘어가서는 안 고의에 의한 되고. 살인일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중대 사고를 일으킨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가 폭락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신호를 줘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대통령이 예,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윤석열 씨 오늘 김건희 특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변호사 측은 윤석열 씨가 최근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의 소견을 받았다고 하면서 건강 이상을 호소했는데요.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해서 어떠한 소식 들은 바가 없다. 예. 지난번 특검팀에서 불렀을 때도 건강에 큰 변화가 없던 예.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은 60평대 아쿠라비스타보다는 독방이 훨씬 더 좀 안전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주치의의 말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실명 위험 소견을 받았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감옥 안에서 치료받을 거 있으면 치료받으면서 성실히 조사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자꾸 이런 말씀을 좀 표현이 어떤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어떻게 전직 검찰총장이 뭐 대통령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렇게 수사 안 받으려고 징징거리는 걸 매일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말 민망해서 못 견디겠어요. 아직도 남았을까요? 지금 실명까지 나왔는데 이제 실명이 처음 나온 얘기죠 오늘? 네네네. 이제 또 뭐가 나올지. 뭐 줄줄이 뭐 얘기하겠죠. 그런데 네. 그 감옥에서 꼬박꼬박 그 조사받으면서 네. 뭐 치료받을 거 있으면 받아야죠. 예. 네. 뭐 진짜 듣기가 싫어요. 그래도 뭐 말을 하겠다는데 뭐 네. 정말 듣기 싫어요.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오늘 윤석열 씨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임기는 못 마치더라도 대통령의 인권이 상당히 유린이 되고 있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처벌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데 예. 과도한 정치 보복 또는 인권 유린은 자유 대한민국의 참 그러니까 모습이 이 아니지 당대표 않는가. 출마 그분도 원래 무슨 말씀을 하는 분인지 알기 때문에 네. 크게 뭐 놀랍진 않지만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무엇이 인권유리라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도대체 이분이 지금 그 독방이 특혜라는 주장을 지적을 하는 분도 적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이제 송영길 대표도 그렇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아니 피의자가 또 내란 혐의 피의자가 저 정도로 지내고 있으면 그렇죠. 저 수사받기 싫으면 안 나간다 그러고. 네. 어떤 부분이 인권 유린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은 감옥에 안 가면 어디로 가야 되죠? 왜 저한테 물어보시죠? 아이고 감옥을 그럼 패스하고 혹시 뭔가를 집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뭔가 얘기를 해주세요. 좀 말씀들을 네. 하시려면 말이에요. 근거를 좀 대주시기를. 내란 혐의자를 그럼 어떻게 감옥에서 대우를 해줘야지 도대체 인권? 지금도 엄청 특혜잖아요. 오늘 송영길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별건 수사, 공소권 남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나오게 만든 자가 몇 개월 구속을 못 참고 징징거리는 모습 한심하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특검 시절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하고 송영길 조국 등도 구속하여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고생했다. 박근혜 윤석열은 그래도 10.6 제곱미터 정도로 4명 정도 갇혀있는 공간으로 덜 더운 2층에 혼자 있는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 6.7 제곱미터 넓이의 가장 춥고 가장 더운 3층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11개월을 살았다. 이 좁은 데서 3.2평하고 2평은 큰 차이가 나네요. 엄청나게 큰 차이죠. 2층 수도 보니까 2층은 좀 덜 더운가 봐요. 그렇다네요. 예. 자꾸 뭘 어떻게 해달라고 자꾸 이러면 어디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드릴 테니까 사우나 좋아하시잖아요. 자연 습식 사우나 이제 만들어 드릴게요. 참 그것도 아이디어네요. 사우나 좋아하시는데. 요즘 많이 습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만 징징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정말 듣기 싫어요 보면. 자, 그리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들어보시죠. 탄핵 반대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반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언론의 지적에 따르면 탄핵 반대가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때 보수 탄핵 언론에서도. 그것도 그 언론의 일부의 생각이고요. 그때 그래요? 국민 여론이 예. 결국은 대선 결과의 40%까지 국민 여론이 지지를 하신 점.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네.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0% 가까이 되었었던 네.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핵 반대, 탄핵 찬성이 무조건 국민 여론이었다, 국민 예. 눈높이였다라고만은 예. 볼 수 없다. 네. 큰일이죠. 저는 김문수 후보의 41%가 지금 국민의힘 괴멸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는 생각을 정말 해봤습니다. 큰일입니다. 아직도 저런 주장을 계속 하시는 분이 이분도 혹시 습식 사우나를 원하시는 거 아닌지. 너무나 걱정됩니다. 정말 아직도 저 당에선 굉장히 중진이신데 저분이 네. 아직도 계엄을 저지른 분의 탄핵 자체, 탄핵 반대는 잘못되지 지금도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엄을 저지른 분도 탄핵을 안 하면 그것도 일반 어떤 그냥 맹목적 지지자가 아니잖아요. 정치를 한다는 분이 지금도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 당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어디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프타임 마무리 아닌데 왜 자꾸 마무리를 하지? 아,